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씨입니다. 오늘은 막장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소설, 막장 소설 시리즈로 그 첫 번째 1탄으로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는 작품, 안톤 체코의 작품이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아침 드라마보다 진짜 재밌어요. 김치 싸대기? 이거보다 더 재밌습니다. 과거 이제 1800년도에 태어난 안톤 체코의 단편소설인데, 안톤 체코가 44살에 아마 요절을 하게 됩니다. 엄청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한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스펙트럼의 소설을 쓴 걸로 유명하죠. 사진 봐도 꽤 잘생겼죠. 아마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자기 아마 실제 경험을 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여기 딱 봐도 알겠죠. 안톤 체코프, 그 다음 저 안쪽에 오른쪽 인물이 레프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이제 안톤 체코프의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기혼 여인을 발표했을 때 무려 4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꾼이라고까지 극찬을 했을 정도로 안톤 체코프의 작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막장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얄타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등장합니다. 얄타가 어디냐? 그러면 엄청 문제가 되는 크림 반도에 있어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문제되는 도시죠.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휴양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남자 주인공 이름이 그로프예요. 그로프와 카페에서 이 부인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게 될까요? 스피츠라는 개 때문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스피츠라는 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귀엽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일단은 개를 데리고 다녀야지 남녀 간의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를 기를까 봐요. 그로프는 결혼을 했고 무려 대학교 때 바로 결혼해가지고 무려 40살이 아직 안 됐거든요. 39 정도 되는데 무려 3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로프는 바람을 밥 먹듯이 합니다. 심지어 여기 소설 초반부에 그로프는 여자들을 저급한 인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자들을 되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환멸을 느끼기까지 하는데 육체적 관계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남자로 또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이 안나와도 당연히 일주일 뒤에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안나 또한 페테르부르크에서 휴양을 위해서 알타로 온 거고 그로프 또한 휴양을 위해서 알타로 왔습니다. 바람나기 참 좋은 도시죠. 남편의 편지를 받고 안나는 불이 나게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잠깐의 불륜도 끝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막장 얘기 계속됩니다. 모스크바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로프는 모스크바를 돌아왔고 당연히 안나가 예전에 다른 여자들과의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육체적 관계였기 때문에 금방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나의 환영들이 걔를 스피치를 근데 여기 등장인물 너무 인물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못생겼어요. 제가 읽었던 소설에서 읽었을 때 모습에 100분의 1도 못 쫓아올 정도의 너무 못생기셨는데 하여튼 좀 화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환영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나의 집을 알고 있거든요. 페테르부르크로 안나를 찾아갑니다. 안나의 집까지 그로프가 찾아가지만 도저히 남편한테 혹시 걸릴까봐 그래서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도저히 안나의 집에까지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게이샤라는 어떤 초연 뮤지컬 공연이 걸려있는 거 봐요. 그래서 안나의 집을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상류층 계층들이 예술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그 초연에 분명히 안나가 남편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연장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역시나 안나는 남편과 같이 딱 들어오게 되죠. 그 모습을 이제 그로프가 지켜보는데 안나와 첫 정사를 나누었을 때 안나가 고백했던 말이 떠올라요. 난 나쁜 사람 된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되게 성실하고 싶었다라고 또 이율배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안나가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 그로프가 남편 딱 보자마자 정말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딱 봐요. 실제로 안나는 되게 신 여성이고 호기심 많고 결혼을 하고도 뭔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욕망들이 있던 친구인데 그 노예 같은 남편을 만나서 숨겨진 욕망을 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럴 때 마침 얄타에서 그로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숨겨진 욕망, 모르겠어요. 진실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인 것 같아요. 그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나를 만나지만 안나는 당장 지금 위험하다.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자기가 찾아가겠다라고 할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그로프는 당연히
모스크바로 돌아오고 그들의 미래는 시작되게 됩니다. 미래가 시작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로프가 이제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봐요. 안나가 이제 미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숨어서 우리 만나야 되나 하면서 울먹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나의 그 들썩이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를 위로해 주면서 마침 창문에 비친 자신의 그 나이든 모습, 이제 40이 다 됐기 때문에 나이든 모습, 노쇠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거의 20세 날 거예요. 안나는 결혼 되게 빨리 해서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로프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 여자는, 이 기쁜 여자가 나를 왜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바람도 많이 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우리의 둘의 미래가 계속될수록 자기에게 푹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느껴질 정도로 자기한테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본 순간,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근데 이 사랑 또한 끝이 날 거라는 자기는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안나 또한 자기 또래의 나이가 됐을 때 자기가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하니까 좀 슬프기도 하지만 뭐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또 웃긴 게 자기 또한 그렇게 많은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소설은 어떻게 끝났냐, 그로프가 머리를 감싸면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고민의 장면으로 끝이 나요. 되게 웃기죠? 이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견딜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는 머리를 감싸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있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새롭고 멋진 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그 끝이 아직 멀고 멀어 이제야 겨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되게 생뚱맞게 끝나죠. 되게 둘이 이 알타에서 만났고 쉽게 끝날 수 있는 불륜이 아니었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근데 불륜이긴 하거든요. 근데 불륜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끝날 어려운 일이 시작될 거라 알 수 없었다라고는 어떤 열린 결말로 되게 끝나거든요. 근데 1800년도만 해도 기승전결로 해서 사실 그 당시 작가들이 소설을 하면 완벽하게 작가가 결말을 다 알려줘야 돼요, 독자들에게. 안톤 체호프가 현대 소설의 시발점이었다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열린 결말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작가였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읽어봤던 톨스토이의 부활이나 아나 까레리나나 전쟁과 평화를 다 보더라도 대다수는 결말이 딱 있거든요. 명확하게 결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완전히 뭐 죽을 때까지 보여주지도 않지만 대다수는 행복하게 끝났다라든지 이런 식의 결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갑자기 생뚱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은 당시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이제는 뭐 열린 결말 뻔하잖아요. 영화도 열린 결말 끝나고 너무 많은데 이런 토대를 처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안톤 체호프이기 때문에 평론가들이 극찬하는 작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톨스토이 이것 또한 안톤 체호프를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치켜 세웠겠죠. 근데 진짜 막장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안나는 불륜을 저지를까요? 다 읽고 나서 되게 웃긴 예전에 비테즈 코즈의 평행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안나 까라헨이라도 안나야. 톨스토이의 안나 까라헨도 안나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의 걔를 데리고 다닌 분인도 안나야. 안나가 러시아에 많은 걸까요? 아니면 안나는 다 바람 피우나?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해봤었는데 정말 근데 러시아 소설들이 1800년도가 정말 러시아 문화가 풍성했던 시기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엄청 고전이라고 해서 재미없다라는 게 아니고 톨스토이의 소설 진짜 다 재밌거든요. 안나 까리나 공연으로 영화만 보지 말고 소설 자체를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부활도 재밌고 전쟁과 평화가 재밌거든요. 불륜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고전이 피할 게 아니에요. 고리따분하고 지루해가 아니고 정말 막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스가 김씨 저는 또 다른 막장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막장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